이제는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곧 적용될 5세대 실손 개정안에서는 보장은 더 줄어들고 본인 부담액은 더욱 커질 예정이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모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보험을 무턱대고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늘어나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는 기대한 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줄어든 실손의 허점을 정확히 메꿔줄 수 있는 필살기,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치료를 위해선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암에 대한 의료비 전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을 대비해 두시면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든든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플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세 번째, 일부 회사에선 보장하지 않는 호르몬 치료도 보장해준다. 네 번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는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시 각각 2천만 원씩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중입자 치료 시 5천만 원을 추가해 1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암 치료 중 비급여 치료에만 보장되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보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만 대비하면 되는 이유는 의료비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에 대한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로 나뉩니다. 급여 의료비는 국가에서 공인해준 의료 행위로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공단 부담금과 그 외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암의 경우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에서는 암의 진단이 될 경우 5년간 의료비 전체 95%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첫 진단 후 5년간 95%를 지원받고 만일 잔존암이나 재발 시엔 추가 5년씩을 더 연장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쉽게 말해 암에 대한 급여 의료비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연간 200만 원을 넘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비로 급여 항목에 3억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산정특례제도 95%를 적용하면 2억 8,500만 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실손 80%를 보상받으면 나머지 3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실손에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돼서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본인이 내고 그 초과분인 100만 원을 또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이 95%나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가 오직 급여 의료비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비급여 의료비로 3억 원을 지출하셨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해서 3억 중 5천만 원만 보장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산정특례 제도 같은 1차적인 지원도 안 되다 보니 급여에 비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비해야 할 암 의료비는 비급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오직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데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도 43,134원 밖에 안 됩니다. 보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해주고 방사선 치료 시 2천만 원, 약물 치료 시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일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셨다면 연간 6천만 원씩을 받게 되는 거죠. 최신 의학 기술도 보장되는데요. 수술에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포함하고 있고 항암 약물 치료에는 카티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는 정위적 방사선 치료에 세기 조절 치료, 양성자, 중입자 치료도 보장해주죠. 심지어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합니다. 현재 많은 암 주요 치료비 보험회사 중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몇몇 암종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암종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목시펜 같은 항호르몬 치료제를 통해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항호르몬제를 오늘 플랜은 보장해줍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도 전립선암에 대해선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한데요. 전립선암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항호르몬제가 필수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은 남성암 발병순위 2위,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순위 1위인 암입니다. 다른 암종에 의해 발병 확률이 높기
높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되는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첫 1회에 한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추가했는데요. 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허가된 중입자 치료센터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웬만한 보험에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특약은 해외에서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중입자 치료기기 중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딱 한 대만 존재하는데요. 반면 전체 가동기기 중 7기가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가동 중입니다. 국내에는 기기가 한 대뿐이라 치료를 받기 위해선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로 원정을 나가 중입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해외에 나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대기하지 않고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기존 암 치료비 특약들은 첫 진단 후 10년 동안만 보장되고 말았는데요. 덕분에 전이나 재발 시엔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플랜은 10년이 아니라 100세 만기까지 보장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40대의 대장암 판정을 받고 완치된 뒤 30년이 지난 70대에 췌장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만약 이 지인분께서 10년만 보장하는 암 치료비를 가지고 계셨다면 70대에 새로 발병한 암에 대해선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거겠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진단 후 10년만 보장하는 암치료비 보험과 만기까지 보장하는 보험료 차이는 이 정도인데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의 차이가 있어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의 차이가 있어도 보험료 차가 큰 편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특약은 어떤 암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암에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전이되었을 확률이 전체 49.1%,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는데요. 쉽게 말해 암에 걸린 환자 2명 중 1명은 이미 전이된 채 뒤늦게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암 진단비 같은 경우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의 유사암종이 진단 시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해 주는데요. 일반암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면 유사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는 암에 대한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되겠죠. 또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진단비와 달리 연간 계속해서 장기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플랜의 장점을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다른 회사에선 보장하지 않는 호르몬 치료도 보장한다. 두 번째,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보장한다. 세 번째, 10년이 아닌 100세까지 평생 보장한다. 네 번째, 그럼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다섯 번째, 유사암도 일반암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여섯 번째,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장기적인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받았던 전립선 암 환자분은 30분도 안 돼서 치료가 끝났고 병원을 나가서 편하게 일상을 보낼 예정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이 효과가 좋다 보니 입원보단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는 비단 중입자 치료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외래 환자가 약 108만 명, 입원 환자는 83,662명 뿐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입원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게다가 중입자 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받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가 여러분에게 날아올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가 필요한 이유는 실손에는 연간 보장 한도가 있다는 점과 입원보다 통원 치료가 많아진 의료 현실,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 축소된 보장 등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플랜의 보장이 부족하다거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실손의 허점을 정확히 메꿔줄 수 있는 필살기로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장 적합한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요. 병원비에 맞는 키라 불리던 실손 보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실손만 믿고 병원비를 대비했다간 초과 삼간을 다 태워버릴지도 몰라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남단은 고객 여러분이 불필요한 보험료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32개 보험사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장 설계와 가입 후 관리 청구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4시간 언제든 상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